안녕하세요, 헤드링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시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전 점검도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입주를 할 예정인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될 것인지 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먼저 북한산 더샵은요, 34평의 경우 매매가 지금 현재 11억 중후반이고요. 전세는 6억에서 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평은 9억 후반이고 24평 전세는 5에서 6억 정도 합니다. 이 홍은동에서 홍은 1동이죠. 전세는 그 홍은 극동이 3억 정도이고요. 풍림 아이원이 있죠. 여기는 4억대. 홍은 벽산 아파트가 5억대. 북한산 더샵이 6억. 그리고 홍제동에 있는 센트럴 아이파크, 그 다음에 효성 해링턴이 7억. 자, 이렇게 34평 기준으로 전세 가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루지오는 아직 매물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거보다 살짝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50에서 60%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자, 이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매매 가격이 얼마일지, 자,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청약할 때부터 이제 이 매매 가격 때문에 말들이 많았었는데, 가격이 형성된 히스토리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홍은 12구역이 북한산 더샵이었죠. 그리고 홍은 13구역이 지금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홍은 14구역이 북한산 두산이브입니다. 두산이브는 벌써 입주를 한 지 4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14구역인데 공사가 마무리돼서 입주를 했고, 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상당히 많이 늦춰졌습니다. 13구역과 14구역은 2019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관리 처분부터인데요. 북한산 두산이브는 2015년 9월달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서 2016년에 바로 착공이 됐고,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2018년 7월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서 2021년에 착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주가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매매 가격 지수를 그래프화한 자료입니다. 이건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인용을 한 것이고요. 북한산 두산이브가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서 착공이 시작된 사이가 부동산 침체기였었죠.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정부에서 대출해 줄 테니까 집을 사라. 이 대출을 완전 적극 장려했고 비싸기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부동산 침체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있었고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침체에서 벗어나질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집을 좀 살려고 하면은 대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지금 작년에 대출 규제를 해서 부동산 거래가 조금 묶였었는데 올해 풀리는가 싶더니 또 다시 부동산 그 대출이 규제가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대출을 막 규제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대출을 막 장려를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게 벌써 2016년, 17년 막 이 당시니까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저도 그 사이에 나이를 많이 먹게 되었네요. 자, 그때는 또 그 장려를 해도 많은 분들이 집을 안 샀던 이유가 그 당시에는 또 대출 이자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대출 받는 게 사실 부담스러웠는데, 어쨌거나 그때 그 나라의 정책에 발맞춰서 대출을 받고 그때 사셨던 분들이 지금은 완전히 흑자전환이 됐죠. 투자를 잘하신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산 두산이브가 그 이제 진행이 되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그 부동산 침체였었거든요. 이 홍은동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이 서울 시내에 3, 4억대 아파트가 과연 있었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홍은 1동이 3, 4억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산 두산이브도 그런 저평가된 상황에서 가격 책정을 하다 보니까 낮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그 이후에 부동산이 한창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을 때도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책정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막 또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얼어붙는 시기가 있었죠. 그 부동산 규제 때문에 꽁꽁 묶여 있을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분양을 좀 늦추고 뭐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북한산 두산이부랑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여러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15층이 탑층일까? 자,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그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홍은동 일대가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여러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3억대 아파트가 있는 동네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15층 이하로 규제를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이 나쁘게 15층 이하로 규제를 받았었죠. 그래서 15층 이하로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풀리면서 북한산 두산이부는 더 높게 착곡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아파트는 이 시기와 이런 요건들이 다 잘 맞아야 되는데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안 맞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북한산 두산이부도 시기가 좀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북한산 두산이부보다 다른 지역들도 먼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여기 이제 3억대 아파트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돈을 더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 생각을 해서 거의 진행이 되던 것을 반대를 해서 무산되게 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만약에 이 홍은일동에 아파트 들어오는 그 공사들이 원래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높게 평가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홍은동 신속통합기획구역, 자, 이게 진행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역세권이다 보니까 홍제역까지 마을버스로 이용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아닌 경우 제가 여기 경희궁 자이에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까지 차를 갖고 이동을 하면은 15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저는 자문 터널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제 출퇴근 시간 이야기하실 텐데 출퇴근 시간에는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출퇴근 시간에는 안 막히는 경우들이 대부분 없죠. 차 막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심리적 거리입니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강남권까지 1시간 걸려서 출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멀지만 보통 그 정도는 생각하시고 출퇴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KTX를 타고 대전까지 출퇴근을 1시간 한다. 자, 이거와는 좀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바로 이 심리적인 직선거리죠. 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는 홍은동은요, 광화문이랑 상당히 가깝습니다. 직선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이 심리적인 부담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북 횡단선이 지나가게 되고 간호대역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지금 홍은동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홍제동의 유진상가, 이게 1970년대에는 유진상가가 프리미엄급이었는데 지금 세월이 이제 많이 흐르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철거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주변을 지금 개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복합도시 형태로 잘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홍은일동도 충분히 그 영향을 받겠죠. 신속통합기획구역 1000세대가 넘는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분위기가 현재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홍은일동이 완전히 탈바꿈을 하겠죠. 그리고 많은 거주자들이 주거하는 공간으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교통부터 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었을 때 어중간한 도심 외곽 지역, 자, 이런 데보다 가능성이 좀 높은 이 홍은일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일단은 북한산 두산이부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가 궁금하지만 이 홍제동에 있는 효성 해링턴이나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자, 이쪽 가격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25평이 11억 요 사이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뭐 13억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는 10억에서 11억 정도로 형성되지 않을까, 매매 가격이. 그리고 지금 효성 해링턴이나 센트럴 아이파크가 34평이 13억 전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4평도 12억 전후로 책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훨씬 더 신축급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더 낮게 책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산 이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더 낮아져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홍제동에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거기서 뭐 1억 정도 빠지는 이 정도 수준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평 가격이 10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세 가격은 보통 50%에서 60% 정도니까 5, 6억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특이하게 다른 아파트랑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아파트들은 다 34평이 위주입니다. 하지만 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59제곱미터, 24평이 34평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랑은 세대 구성이 좀 다른 점이 특이한 점인데요. 아무래도 나홀로 가족, 아니면 두 분, 세 분, 이렇게 구성된 세대 구성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24평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좀 더 넓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높게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주변에 물량이 34평은 많은데 24평은 34평보다 물량이 작거든요. 24평도 구조가 괜찮으면은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서대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24평 구조가 제일 좋은 곳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서대문 푸르지오랑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자, 이 두 곳입니다. 구조가 너무 똑같아요. 서대문 푸르지오 59A와 59B, 그리고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9A와 59B 거의 비슷합니다, 구조가. 자, 이 두 아파트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 디귿자 주방인데요. 이 디귿자 주방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디귿자 주방이 왜 좋냐면, 그 디귿자로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식탁을 안정적으로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 디귿자가 또 안 되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그 앞에 식탁 공간들을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공간의 구조 때문에 디귿자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디귿자이면서도 주방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거실 공간도 넓고, 그래서 구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전 점검이 지나면서 입주할 때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은 물량이 소진되기 전까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가격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다. 59제곱미터, 자, 이 부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 근처의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한 달 지나면은 시세가 이제 잡힐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광고되는 모습들도 보이고, 사전 점검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입주 날짜가 확정이 되면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됐는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해드림 부동산에서도 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매매뿐 아니라 전세, 월세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해서 전세 광고, 월세 광고도 하고, 그리고 관련된 부동산 전체 종합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에 보다 더 편안하게 입주할 수 있고, 또 전세나 임대차 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드림 부동산 TV